점술명인 유백온 6기 이야기.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름은 유기려지이고 자는 백온이다. 원나라와 명나라의 관료로 명나라의 개국공신이다. 고향이 오늘날 저장성의 청전 친티엔이었던 까닭의 유청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유백온은 적천수라는 책을 저술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적천수는 명리학 3대 고전으로 꼽히는 책으로서 명리를 공부한다고 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유백온은 병법, 정치, 문학, 사상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천재성을 보였다. 제갈량과 비교하는 것도 애초에 그가 인걸이라는 뜻.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이 아니라며 중국사의 수많은 인재들 중에서도 으뜸이라 손꼽히는 제갈량과 비교할 리가 없다. 고향인 리수이시 칭태년 근처에 사당이 있는데 왕좌 제사디스라고 쓰인 위험찬 현판이 걸려있다. 유기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것은 해적 방국진이 발호하였을 때였다. 그 당시 유기는 원수부도사연 슈아이프도스의 직책을 맡으면서 방국진을 토벌할 여러 가지 계책들을 짜내었는데, 그중 일품이었던 것은 경원 칭유안의 여러 성들을 축조하여 방국진의 세력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유기의 상관인 좌승조 첨리천모가티에리 티에무어는 방국진을 달래서 그의 항복을 받아내고자 하였는데, 유기는 이에 반대하여 방씨 형제들이 먼저 난리를 일으켰으므로 그들을 남김없이 주살하여 뒷날에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국진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유기에게 많은 양의 뇌물을 주려고 했지만 유기가 받지 않았다. 그러자 당황한 방국진은 방법을 바꿔서 원나라 조정에 높으신 분들에게 자신이 원나라의 편으로 귀순할 것을 약속함과 더불어 뇌물을 바치니, 이 방법이 먹혀서 방국진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나라로부터 관직을 하사받았다. 반면에 유기는 이러한 조정의 처사에 반발하다가 조정의 대신들에게 미움을 받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원나라 조정으로부터 위보웨이프를 천단샨도하였다고 꾸짖음을 들음과 동시에 송저싱으로 강제 전출당했다. 이로 인해 방국진은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횡포를 부리면서 날뛰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니 행성싱성에서 다시 유기를 소환하여 도적들을 토벌하도록 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행원판 싱유안판 성마리 손심어 이순과 함께 처주를 지키도록 명령했다. 경략 사징려스 이국봉리 과펑이 유기의 공로를 인정하여 조정에 글을 올렸으나, 집정하는 자들은 이국봉의 글을 인정하고 유기의 관직을 높이게 되면 방국진에게 관직을 내린 것이 죄가 되기에 일단은 묵살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에서 유기에게 총관부 판종관후 판을 제수했지만 병사빙스는 맡기지 않으니 유기가 조정 대신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마침내 빡쳐서 관직을 내팽개치고 낙향하였다. 이 와중에 죄인으로 몰리고 붙잡혀서 목이 날아갈 뻔하기도 했는데 어찌어찌 잘 풀려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관직을 버린 뒤 청전으로 돌아와서 옥리자유리즈를 저술하였다. 이 무렵에 방국진을 피해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앞다투어 유기에게 의지하고자 하였는데, 유기가 이에 부서부쇼를 만들어서 도적들이 감히 침범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당시 홍건군의 일부를 이끌고 있던 주원장은 명망 높은 유기가 낙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초빙하려 했으나, 당시 여기저기서 준동하던 도적무리나 다름없다고 판단했기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원장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기 피하를 계속했고, 유기도 생각을 바꿔 주원장과 만나게 됐고 주원장의 밑으로 들어갔다. 이때 시무 18조를 올려 주원장에게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진언했는데, 주원장이 크게 감명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주원장이 이끌던 홍건군은 원나라 조정에 불만을 품은 민중들이 기반이 되는 세력이었다. 그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장수들은 많았을지 몰라도 식견이 높은 참모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는데, 이는 홍건군의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다.
당시 주 원장은 이 선장의 보좌를 받고 있었지만 이 선장은 군사준씨라기보다는 내정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렇기에 유기의 합류는 주 원장의 세력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 유기는 방국진 토벌 시기에서 활약한 진퉁 전략가였던 까닭에 주 원장은 유기가 내놓는 의견을 귀담아 들었으며 유기의 의견에 따라 군대를 움직였다. 당시 난징을 거점으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주 원장은 남부의 유력, 군벌이었던 진우량, 장사성과 대립하고 있는 관계였다. 따라서 노선 잘못 탔다가는 진우량과 장사성에게 다구리 맞고 박살나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유기는 강대한 진우량을 공격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 주장했다. 장사성은 틀림없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만 자기 세력 하나 건사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인물이기에 알아서 자멸할 것이기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평했다. 유기의 진언대로 진우량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던 주 원장은 이 사실을 간파한 진우량에게 선제 공격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당시 진우량의 군세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주 원장의 수하들은 모두 새파랗게 질려서 항복과 도주를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기만은 이때 오히려 노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중에 주 원장이 따로 불러 의견을 청하자 항복과 도주를 주장한 재장들을 처형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겉보기에 강한 세력이니 깊숙이 끌어들인 후 힘이 빠졌을 때 역습을 가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란 진언을 올렸다. 주 원장 역시 유기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여 작전을 펼쳤고 진우량의 침공을 무사히 격퇴시킬 수 있었다. 예상 외의 대승에 기뻐한 주 원장은 유기에게 큰 포상을 내리려 하였으나 당장의 논공 행상보다는 기세를 몰아 진우량을 박살내야 된다고 주장했고 즉시 주 원장은 병력을 이끌고 진우량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후 계속되는 전투마다 시의적절한 계책을 내놓아 주 원장이 진우량을 격파할 수 있도록 했고 결국 파양호의 결전에서 진우량이 전사했고 그의 세력을 붕괴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 이후 중국 남부의 판도는 유기의 예상과 일치했다. 장사성은 결국 자멸했고 나머지 반란군들도 강대한 주 원장의 밑에 앞다퉈 복속해왔다. 이렇게 주 원장은 중국 남부를 평정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서달을 총대장으로 임명하여 북원을 공격, 중국의 한족 왕조를 복원시키기에 이르렀다. 명나라 건국 후에는 어사중승, 태사령 등을 역임하면서 명의 기틀을 닦았다고 전해진다. 명의 군사 제도인 위소 제도 역시 유기가 참여해 시행한 제도이다. 다만 군사 및 감찰 방면 외에는 비교적 활동이 적어 정치 전면에 나선 적은 없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주 원장이 중용하려 하였으나 유기 본인이 워낙 권력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라고 묘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아무래도 나서려고 했지만 이 선장이나 다른 총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주 원장에게는 탁월한 내정 참모인 이 선장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개국 공신들은 대부분 회서 지방 출신이었는데 반해 유기는 절강성 출신이었다. 게다가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고 해도 특유의 성격 탓인지 자연스럽게 비주류파로 밀려났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류 세력이던 회서 출신 귀족들의 독주를 견제하려고 했던 주 원장은 유기를 중용하려 하였기에 매우 위험한 인물로 지목된 상태였으며 유형무형의 견제를 당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 굳이 유기가 전면에 나설 수 없었던 사정이란 분석이다. 어쨌든 회서 출신 귀족들과는 아웅다웅하는 사이였지만 그들의 영수였던 이 선장과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적으로도 친분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물론 사적으로 친했다는 거고 공적으로 까야 되는 건 서로 까고 보는 사이였다. 한편 주 원장은 전한 고조 유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많은 공신들을 숙청한 황제로도 유명한데 유기만큼은 크게 처벌당한 기록은 없다. 당시 대립 구도상 유기에 대한 참소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받아든 주 원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잠시 관직이나 녹봉을 박탈했을 뿐이고, 그나마도 곧 관직과 논복을 다시 내려 옆에 두는 등 오히려 보호를 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 이는 주 원장이 경계했던 것은 회서 출신 귀족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로 인해 회서 출신 귀족들로부터 더더욱 공격을 받았으며, 이런 시궁창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사직하여 낙향했는데 오히려 더 큰 모함을 받아서 귀경후의 죄를 청해야 됐을 정도였다고 한다. 여튼 지속된 공격으로 인해 말년에는 그나마도 없는 녹봉 싸그리 삭탈당해서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될 정도였다. 야인으로 지내던 와중에 병을 얻어 죽었는데 일설에는 독살당했다고 한다. 실제 유기의 와병 소식을 들은 주 원장이 좌승상 호유용에게 시켜 실력 있는 의사를 보내 진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 의사가 다녀간 이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숨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호유용이 일부러 독살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 외에 주 원장이 호유용에게 넌지시 독살을 지시했다는 견해도 있고, 주 원장은 순수한 의도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호유용이 확대 해석하여 독살했다는 견해도 있는 등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수이다. 말년이 참 불행하다. 토사구팽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명나라의 개국 공신 중에 말년이 불행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었다. 이 선장처럼 대놓고 죽였다는 게 티가 안 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여담으로 유기가 죽었을 때 그와 대립하고 있던 귀족들은 너무 기뻐서 축배를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심지어는 고인들 입도 서슴지 않았는데 일부 기록에는 유기의 관이 운구되는데 그 위에 폭죽을 터뜨려가며 즐거워했다고도 한다.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주 원장은 진노했다고 하며 당장은 침묵을 지켰지만 회서 귀족들을 대거 숙청할 때 배로 되돌려줬다고 한다. 아들로는 유연과 유경징을 두었는데 둘 다 끝이 좋지 않았다. 유기는 강직하고 사심없는 성격으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주 원장이 공을 세워서 포상 좀 하려고 하면 본인은 안 받으려고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면모는 명나라 개국 공신의 논공 행상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많은 공신들이 수천 석의 녹봉의 높은 자귀와 관직을 제수받았는데도 부족하다고 찡얼거리다가 주 원장에게 걸려 처맞기 일쑤였는데, 유기는 고작 240석의 녹봉과 100작 정도의 자귀에 머물렀음에도 큰 불평 불만이 없었다고 한다. 야사에는 유기가 직접 찾아와서 따지는 모습을 보려고 일부러 낮은 관직과 녹봉을 내렸는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삐진 주 원장이 오히려 유기를 불러다가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냐고 따지기도 했단다. 그 외에도 주 원장이 유기에게 내정 분야의 높은 관직을 내리려고 했을 때 옆에서 보좌하던 이 선장이 배고는 내정에 관해서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던 적이 있었다. 나중에 주 원장은 유기와 만난 자리에서 그 자리에 적임자 한 명 추천해달라고 하면서 이 선장의 견해를 슬쩍 들려줬는데 오히려 그 사실을 인정하여 주 원장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주려던 자리가 꽤 높은 자리였고 만날 때마다 넌지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제수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본인이 계속 사양했다고 한다. 주 원장 앞에서도 직언을 하면 했지 절대 사탕 발림을 안 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아첨꾼들을 싫어했던 주 원장이 굉장히 아꼈으며 뭔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도 좋은 말만 계속 늘어놓는 신하들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유기를 따로 불러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대체로 이 자리에서 들은 의견을 채택하거나 자신의 견해에 덧붙이는 식으로 국정을 펼쳐나갔다는 기록이 있다. 다만 주 원장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발언은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완곡하게 돌려서 한 축에 속하는데 공신들 때려잡던 시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한 일화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천자가 된 주 원장이 낚시를 떠났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낚지 못해 심통이 났다. 심심해진 주 원장은 옆에 있던 유기에게 지금의 상황을 시로 써보라고 명했다.
물고기 하나 못 낳고 있는 상황을 주저리 쓰면 주원장이 불쾌해할 것이 뻔한 상황인데 현명하게도 유기는 이렇게 풀어내어 황제의 칭찬을 받았다. 천길못 속에 있는 물고기는 도통 나오지 못하니 이는 감히 천자를 뵐 수 없기 때문일세. 굽혀야 되는 시점은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것을 주장할 때에는 황제고 뭐고 없는 꼬장꼬장한 양반이었다고 한다. 실제 이것 때문에 원 시절에 좌천당하고 목이 날아갈 뻔했다. 일례로 주원장이 중국을 통일한 후 도읍지 남경에서 수도 정도를 고려할 때 봉양펑양 이모하오가 앞에는 회하와 뒤에는 양자강을 끼고 있어 도읍지로 알맞다고 하면서 제2의 수도인 중도 정도를 건설하려 하자 유기가 중도는 황제의 고향이지만 수도의 요지가 아니라고 끝끝내 간언하여 결국은 중도에서 무산되었다. 만일 주원장의 천도가 이루어졌다면 중국의 중심부는 남경이나 북경이 아니라 안위성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주원장에게 동쪽에 위치한 조선의 정치적 상황이 나아지고 군대의 힘을 기르면 언제라도 요동을 넘볼 수 있을 것이니 방비를 해야 된다고 진언한 인물이기도 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명사 유기 열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결정적으로 그는 1375년에 사망한 인물로 1392년에 건국된 조선과 1398년 사망할 때까지 요동정벌에 집착한 정도 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